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 텐데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돌아온 취향 저격수 상국혜영,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미기 팀장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상국이 형 돌아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 남미를 여행하면서 네.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여행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남미 여행을 하게 됐냐? 네. 다들 직장을 그만두고. 다들 근데 거기는 직장을 안 그만두면 못 가는 데입니다. 불가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멋있어서 보였던 게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정말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가는 그 모습이 저는 멋있었습니다. 이야, 되게 진지해져서 그래서 안 돌아오고 싶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 여행을 가야지. 내가 지금 여기만 알았으면 필요해 지금 있는 건데. 내가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려 했어. 일주일만 늦게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1년을 쉬겠더라고. 그때 효정이 형께서 이제. 역시 네가 난 노예다 나는. 이렇게 돌아오셔야 또 재밌지 않습니까? 예, 아유, 잘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매일 평균 약 2,400만 명이 모바일을 통해 방문하는 검색 점유율 1위의 기업인데요. 1999년 창업 멤버들이 5년여의 준비 끝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설립 이후 과감한 M&A와 기술 투자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 한게임과 검색 전문 회사 서치솔루션 등을 인수합병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던 네이버는 통합 검색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고 게임에서는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 유료화라는 혁신적인 모델도 도입했습니다. 2005년에는 국내 포털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고 2011년에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시하며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로 수천만의 엔트리를 확보하였고 2013년에는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처음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 각을 준공했습니다. 사원수는요 2,512명이고요. 매출액은 2015년 3조 원을 돌파하고 1년 만에 4조를 달성했는데요. 4조 226억 원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저도 여기는 가고 싶었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기에 입사 지원서를 아주 예전에 정말로요? 한번 실제로 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음악 감독, 그러니까 음악 채용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정규직이었는데 그 21살 때가 22살 때 한번 저도 지원해본 경험이 있었네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나 이미지도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인턴 채용이 한창인 네이버입니다. 네. 취준생한테도 역시 저에게도 그랬지만 취준생한테도 너무너무나 최고의 기업일 것 같은데 우리 이미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이버 역시 우리 한국 최고의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네네. 또 뭐 누구나 이거 홈페이지 많이 해놓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이미지가 좋은 것 같은데 특히 또 우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많이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전부 다 네이버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이버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다음 같은 경우가 네네. 우리 국내를 좀 대표하는 기업이라면 네이버는 아마 글로벌 기업이 아닌가 세계로 나가는 기업이 아닌가 이게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가 아닌가 예, 남미 가서 많이 늘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 상에는 네이버 어떤 관련 키워드들이 나타나나요? 네, 지난 1년 동안 한 400만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연관어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지난해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처라는 연관어가 1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라든지 본인의 그 SNS에 어떤 글을 올릴 때 출처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이버에서 많이 글들을 퍼다가 올렸다라는 거죠. 이 네이버 TV 캐스트라는 연관어가 있는 걸 보니까 요즘에 이걸로 많이들 보시나 보더라고요. 네, 연예인들도 이거로 뭐 방송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이버 카페, 뭐 아이디, 뮤직, 블로그 이런 단어가 연관어로 떴고 검색 사이트에서 네이버를 치면 이제 밑에 연관어라든지 자동 완성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네이버 번역기. 요즘에 많이 하죠. 외국 가서 번역기 많이들 돌리시잖아요.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화고가 진짜 잘 돼 있어. 그렇죠. 클라우드, 그다음에 웹툰도 많이 보셔서 웹툰이라는 많이 단어, 보죠. 지도, 길찾기. 또 요즘 뜨는 게 이제 네이버 페이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인데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네, 이런 연관어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이제 네이버가 최우수 기업으로 꼽혔다고 역시. 하네요. 예, 홍생이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기업인가요?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네네. 이런 친구들은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또 금융 IT를 쓰는데 이 친구들도 항상 꿈에 그리는 회사가 이제 포털기업 네이버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방송 출연하는 산이 학생도 지금 네이버에 인턴 그 자소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산이 학생도 냈다는 소리는 이제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꿈꾸는 회사이고요. 네. 그다음에 산이 학생이 썼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이 기획직군 관련돼서는 전공은 좀 안 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 뭐 이런 걸 꿈꾸는 친구들도 포털 기업의 이 상품 기획이라든가 서비스 기획이라는 거 폭이 굉장히 넓은 직군이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채용의 문턱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채용이 좀 흘러가고 있는 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텐데요. 영훈 학생 어디 다녀왔나요? 고대의 우정정보관에서 채용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요. 진짜 홍쌤 말씀대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다양한 과의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홈페이지로 가장 많이 설정해 놓는 페이지 바로 네이버, 오늘 네이버. 주제 기업입니다. 그 네이버 채용 설명회가 바로 이곳 고대 우정정보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고대 학생들은 이 네이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나요? 네. 걸스데이를 좋아해서 걸스데이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 죄송한데 충격적이에요. 극혐이라고 좀. 아 졸업을 하셨어요? 네네네. 언제 졸업을 하셨어요? 작년 8월에 졸업했어요. 아. 작년 8월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퇴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아 혹시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제약회사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네이버 채용 설명회를 왔단 말이죠. 거기를 다니던 회사에 비해서 네이버가 좀 어느 정도 좀 대단하네요.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저런 건가요? 경력상에 써도 돼요? 직무나 업이 완전히 바뀐다면 뭐 도전이 가능한데 비슷한 산업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울두루키들은 본인의 이력을 어느 정도 선까지 노출시킬 거냐 그걸 잘 좀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게군요. 그거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이버에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거는 네. 우선은 네이버는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 생각을 토대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뭐 어떤 것들이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소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제가 3D 프린팅 관련해서 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기반으로 좀 새로운 서비스 기획하고 싶어요. 능력자들하고 내가 만약에 네이버 입사에 성공한다면 그 기쁨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요? 네. 저보다는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요? 백 사달라고 많이 쪼르시는데 딱 그 백 사들이면은 그 기뻐할 그 엄마의 모습과 제 모습이 많이 방송이 지금 겹치지 공략을 한 않을까. 거야. 네. 미디어 학부라고 들었는데 어떤 직무에 좀 지원을 하고 싶으세요? 서비스 기획이나 개발 쪽으로 약간 생각을 미디어 쪽을 해보고 전공을 있는데요. 하죠. 저도 네. 그 사용하면서 생각해본 것들도 있고 네이버도 그래서 그걸 좀 구현해보는 쪽이 네. 재밌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본인 PC에 홈페이지 어떤 걸로 돼 있나요? 아, 네이버죠. 굳이 네이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순간부터 정보가 많이 계속 쌓이는 쪽은 네이버인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톡, 라인 하나, 둘, 셋. 메신저는 카카오톡입니다. 솔직하네요. 정치 외교학과면은 아무래도 여기 좀 불리할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네이버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다양하게 뽑더라고요. 출신도 되게 다양하다고 네. 들었고 예체능까지 뽑는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건 딱히 막 저는 인터뷰하는데 과가 다 달랐어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전공은 무관한가 봐요. 네. 그럼 다양한 직무들이 있었는데 네. 어떤 직무에 가장 지원하고 싶었어요? 저는 서비스 중에서 약간 책 분야? 좋아하는 분야고 네.
그래서 그쪽에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설명회는 좀 어땠나요? 근데 좀 되게 IT가 되게 좀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분야니까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행정학과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취준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걱정되는 게 좀 많이 없으세요? 응시를 하다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취준생. 따로 뭐 스펙을 쌓거나 뭐 대외 활동 그런 거 많이 한 것도 없고 그랬겠죠. 뭐 다른 친구들 이력서 막 꽉 채울 때 저는 뭐 텅텅 비어 있으니까 네. 되게 토익도 뭐 간당하게 뭐 많겠어요. 간당간당한 성적이고 하니까 그 여러모로 면에서 좀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본인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생각 못 해봤는데 적응력과 친화력. 적응력과 친화력. 동아리 활동하거나 뭐 예전 했을 때도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뭐 안 좋게 보면 호구고 좋게 보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좀 인맥의 허브 같은 그런 역할을. 뭐 제가 듣기로는 네이버라는 회사가 되게 개인주의적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막 똘똘 뭉쳐서 뭐 군대식으로 쪼여지지 않고 이제 개인들의 자유와 뭐 역량 발휘를 이제 존중한다는 거지. 아예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는 없다고 알거든요. 네, 학생들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전공도 무관하고 아무래도 홍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고 하면 네. 도대체 본인의 어떤 강점을 부각시켜야 할지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진입 장벽이 낮은 것 치고는 또 굉장히 대기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서비스 기획 쪽이라는 그 직무가 있던데 거기를 좀 문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뭐 다양한 지금 방금 보셨지만 다 과가 다 달랐잖아요. 네네. 다양한 과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또 그런 다양한 그 매력들이 보여서 그 네이버에 힘을 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 홍보대사예요? 잘 포장하지 않아요, 저희 한번 써보려고요. 아까도 뭐 홍구리 뭐 할 때 허브가 되고 네. 인맥의 허브가 되지 허브. 않냐고 되게 잘 하네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예, 또 떠도는 우리 한간의 소문, 네이버 소문 어떤 게 떠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개인 플레이가 강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더라. 예, 기존의 우리 조직 문화가 팀워크를 중시했다면 우리 네이버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조업과의 차이점은 아마 그 확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생산 품질 관리 또 영업 사후 관리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전반적인 연구 개발 과정에 맞춰서 업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포털 서비스 기업은 이제 제조업은 아니기 때문에 번뜩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건 모든 기업인들에게 다 필요한 역량이지만 아마도 업의 본질을 놓고 보면 제조업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부 구성원들의 이 업무 환경이라든가 이 관리 시스템도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대 문화라기보다는 좀 팀 단위, 개인 단위에서 좀 참신하고 좀 편안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뭔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뭐 도전은 가능하지만 쉬운 기업은 절대 아니다. 그것도 좀 같이 구직자들이라고 하면 이해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꿈의 기업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7,606만 원이었습니다. 7,600만 원. 네, 그렇다고 이제 사원들의 어떤 평균 연봉까지 높은 건 아니고요. 사원이 한 3,973만 원, 높네요. 대리가 4,640만 원, 과장이 5,421만 원, 차장 6,570만 원, 부장 8,862만 원, 이사가 또 1억 1,700 정도 되는데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 평균 뭐 이상 되는 그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역시 네이버는 뭔가 이상하게 멋있어요. 일단 홍쌤 그 스펙 어느 정도 되면 좀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 기술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직으로 입사했던 제 예전 여학생인데 학교는 이제 국승세단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학점이 제법 높아요. 한 4.2 정도가 넘는 학점이었고 어학도 이제 이공계인데도 900이 넘겼습니다. 토익이요. 그다음에 스피킹은 좀 낮았어요. IL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약점이 뭐냐면 순수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아니라 원래는 하드웨어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전과를 해가지고 이 생명 바이오 이쪽 시스템 쪽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네.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네이버도 붙었고요. 당시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현대정보기술, 롯데정보통신 제가 4관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여학생인데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연구실 생활을 할 때 그 연구실이 그 유전 정보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이 친구는 여기서 리눅스 환경 내에서 이 유전자 정보를 소프트웨어 툴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 데이터가 아주 빅데이터고 어찌 보면 IT 필드에서는 추후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과제를 정말 열심히 했고 학부생인데 논문도 그쪽으로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뭐 대외 활동과 대회들도 많거든요. 이런데 좀 순수한 마음으로 좀 도전을 해서 높은 성취도를 끌어내면 그게 취업에 있어서 아주 좋은 스펙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거기업.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여러분들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첫 번째 해시태그. 짜잔. 네. 샵 파트너 스퀘어 샵 프로젝트 꽃입니다. 네, 역삼점에 이어 부산의 파트너 스퀘어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네이버의 일명 프로젝트의 꽃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착한 네이버를 기업 좋은 이미지 거죠.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볼게요, 선생님. 파트너스 스퀘어는 2013년 5월에 역삼에 문을 열었는데 올해 이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도 이 파트너스 스퀘어 부산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좀 커 나가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좀 정보라든지 어떤 마케팅 자금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 지원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좀 개발해서 인공지능과 합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밤에 잠자는 시간에도 사실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들어오면 사실 소규모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밤새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거고요. 뭐 상품 추천을 해준다든지, 네이버 보면 옆에 이제 여러 가지 광고들이 뜨잖아요. 여기 뭐 대기업, 큰 기업들 것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의 좋은 상품들을 많이 광고를 통해서 그 기업과 좀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소규모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노하우가 좀 필요한데 나중에는 사실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을 키워나가는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착한 기업이죠. 예, 함께 커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라인 프렌즈 샵 1천만 달러입니다. 예, 라인 프렌즈의 지난해 매출이 781억이었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글로벌 캐릭터로서 날개를 지금 달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 엑스포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또 성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인형 팔아가지고. 진짜. 네. 이 카카오와 양대 산맥이죠. 이 네.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라인에서 만든 곰 캐릭터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지금, 그쵸. 잠잘 때 끌어안고 잘 정도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이 캐릭터 브랜드 사업이 지금 무섭게 성장하는데 이 매출 규모가 많게는 지금 7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좀 더 강합니다. 그쵸. 하지만 뭐 대만이라든지 동남아 쪽 가면은 라인이 거의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객들도 오면은 이태원에 그 라인 샵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굉장히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발판 삼아서 아마 판매 저변도 더 국제적으로 넓혀갈 것 같고, 국내에서도 아마 좀 더 이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라인 프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매출액이 781억 원. 그 전해보다 200%가량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여들인 돈이 1,010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증가한 수치니까 사실 1년에 2배 정도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카카오 프렌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705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7배가량.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해갖고 거의 좀 1,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데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고객의 수요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서 이런 브랜드 사업을 좀 더 키워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라인 프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품에 라인 캐릭터가 입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수영복 매장을 갔더니 방수되는 가방에 이제 라인 캐릭터들이 붙어져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다른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라인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가는데 좀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관련 해시태그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펙을 보는 게 굉장히 많을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을 넘어가면 그냥 면접으로 가르는 건지 점수는 높을수록 좋고 활동은 많을수록 좋고 이렇게 다다익선 고고익선으로 가는 건지 나이는 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지 뭐 우리는 30 밑이면 오케이 아니면 30 넘어가면 감점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무래도 저 학생이 행정고시를 하다가 이쪽 취준으로 돌리다 보니까 좀 스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안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펙이나 이런 게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으면은 그 위로 다른 걸로 판가름 나는 건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스펙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스펙은 이제 패스 페일이죠.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이것도 만약에 충족이 안 돼 있으면 탈락.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을 생각하는 학교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나이 이런 부분들은 패스 페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 40줄이다. 그러면은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좀 부담스럽죠. 조직 문화라는 걸 좀 뛰어넘기가 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능력은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럼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이런 스펙들은 대부분 패스 페일의 기준으로 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학생처럼 만약에 소프트웨어직으로 업무 도전하는 친구라고 하면 관련 코딩 실력은 좋으면 좋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회사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중을 따지고요. 나이라는 건 아마 고시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일 우려스러워하는데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예요. 고시라고 하면 그거는 설명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고시 공부 정도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좀 성실한 친구들이고 능력 좀 있는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시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고시에 떨어진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답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게요. 이번 인턴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턴을 채용해서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인턴 됐다고 많이들 좋아하는데 사실 또 정규직이라는 더 큰 문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그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안 될 때 더 창피해 하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러니까 인턴 전환이 떨어졌을 때 창피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나는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럼 인턴에 투자했던 그 기간만큼 원래대로라고 하면 내가 다른 걸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걸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인턴을 볼 때도 전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전환율이 공표가 돼 있지 않거나 좀 불명확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전공이 또 비상경계고 이공계도 아니야. 그래서 기업이 취업할 수 있는 학업 이력이 너무나 부족해. 그리고 기존에 인턴도 없고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써먹을 만한 콘텐츠가 너무나 미진해. 그럼 인턴 생활을 통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직무적인 역량을 NCS도 그렇고 모든 기업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도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내가 인턴도 많이 했고 직무 역량도 갖고 있는 전공인데 공백 기간 조금 벌어지는 것도 구직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턴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그거는 불필요한 이력이 될 거예요. 전환율이라는 건 당연히 인턴 생활하면서 그 친구의 업무 근무 태도라든가 근무 역량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제가 예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인턴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해가지고 공채로 취업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인턴이 대중화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하루짜리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석 달짜리, 길게는 막 6달짜리 면접을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 바람인데 원래 인턴이라고 하면 이런 게 인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생이고 아직은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사회에서, 기업에서 그런 사회생활을 해보고 너한테 맞는 직업과 직무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인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의 인턴은 구직의 어떤 단계로 자리매김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프로세스이다. 그런 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선생님 말씀은 영원이네, 영원. 정말 바이블입니다. 공부 잘했다 이때까지. 공부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명언 많이 타졌네요, 진짜. 네,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한국이요. 네, 또 어려운 시간 오랜만에 왔네요. 네. 자, 우리 이영훈 씨. 네. 자, 라인과 카카오 두 개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뭐 쓰세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톡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랑 라인의 차이점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유율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카카오톡 쓰니까 나도 카카오톡 쓸래. 모바일 게임을 하더라도 카카오와 연동돼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편리하다고 카카오톡을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라인에서 앞으로 좀 더 힘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도 그 똑같은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네. 라인 안 써보셨죠, 한 번도? 네? 한 번도 안 써보셨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네이버 이렇게 면접 보러 오시는데 라인을 한 번을 안 써보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인을 써보려고 했는데 예. 그 친구 목록에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국내에서. 죄송합니다. 혼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라인을 따라하는데 자기 혼자밖에 이걸 완전 기업을 면접 보라고. 야, 너 쓰레기잖아. 아무도 안 쓰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 야, 라인 깔아봐봐. 목걸이. 목걸이. 그걸 왜요? 왜요? 꾸기 형이 이게 선물로 줬거든요. 아니, 근데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많이 쓰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네이버 혹시 서비스 중에 뭐 네. 불편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게? 저는 네이버를 모바일로 많이 쓰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뭐 다양한 탭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뭐 연예, 스포츠 다양한 탭이 있는데 그 중에 동영상 탭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근데 거기서 추천 동영상 이렇게 많이 뜨는데 그게 사실 저를 좀 제대로 분석하고 좀 저한테 맞는 동영상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좀 자극적인 영상들만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계속 네이버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준생이니까 취업 관련된 뭐 서비스, 뭐 메시지 뭐 이런 검색어들을 많이 할 건데 그러면 뭐 좀 되게 양질의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취향 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야동을 많이 검색하시면 야한 게 많이 나오고요. 그게 문제예요. 취업을 많이 검색하시면 취업이 나옵니다. 뭐가 많이 나나요? 제 문제였습니까? 많이 검색하시는 자극적인 걸 많이 검색하신 것 같은데. 트와이스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 문제였나요?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근데. 네이버 검색창에 한 번도 취업을 써본 적이 없죠. 역시 최고의 기업입니다. 자, 홍기찬 씨. 네. 지금 앞에 질문이 엉망입니다, 지금. 기대가 큽니다. 라인과 카카오톡의 차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IT 서비스의 현재라고 느껴지고 네이버 라인은 미래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IT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 IT 서비스가 국경에 장벽이 없지만 저희는 엄연한 장벽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경쟁사지만 또 우리 네이버는 세계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IT 산업의 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이버 서비스 중에 우리 뭐 혹시나 불편하거나 개선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불편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나 종류들이 워낙 많은데 유저들마다 자주 쓰는 서비스의 개수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고 앞으로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보편화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었지?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강원 씨 영상에서 서류에서 좀 아쉬운 평가를 네. 저희가 내렸는데요. 아쉬웠죠. 네, 그래도 면접에서는 또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원 씨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왜 서강원 씨를 뽑아야 되는지 예. 네, PR 좀 해보시겠어요? 아, 예. 전 자기소개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어과외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과외란 자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눈높이와 협업 이외에도 크게 세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30에서 40, 50명 되는 설계사 분들과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성격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체력은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파이팅 넘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과외 직무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흔히 말하는 멘탈을 부여잡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영어과외에서 특히 강조되는 마지막 항목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면접관께서 예. 이 영업관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물은 건 아니고 예. 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예. 왜 뽑아야 되느냐 그걸 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 그걸 좀 더 보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리더십 같은 경우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NGO에서 이제 지부장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부장의 역할은 한 40명 되는 단원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활동의 마지막 1등에게 주어진 혜택은 해당 국가에 10박 11일로 이제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장들도 같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는 체제였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들이 때로는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그들의 삶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같이 문화원이나 대사관에 협의를 할 때마다 제가 같이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함께 있어줬던 게 그 단원들과 함께 해줬던 경험들이 아마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직무를 하려고 그러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뭐 파이팅 넘치는 뭐 이런 세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아 길다. 그 대신 저 말을 끝내고 저는 이 세 가지에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질문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지원자는 좀 경청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뭘 요구하는지. 지금 두 개 또 말씀 안 하셨거든요. 체력하고 파이팅 넘치는 자세. 예.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체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취미가 등산과 이제 조깅을 좋아합니다. 등산 같은 경우에는 멀리 나가도 되지 않은 서울 인근의 청계산이나 대모산 같이 언제든지 주말만 되면 갈 수 있는 산에 저는 주기적으로 등반을 하면서 특히 보험의 건강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파이팅 넘치는 자세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NGO 활동을 할 때 팀원들이 힘들다고 고민할 때마다 제가 으쌰으쌰 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예. 한번 좀 어떻게 했어요? 으쌰으쌰를 뭐 아자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그때 했던 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때 한 단원이 체코 문화원에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체코 문화원에서는 저희 단체가 아직 이미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단체라고 간주를 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많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저희가 활동했던 내역과 함께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그 예. 친구한테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자세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상황 설명하지 마시고 예. 내가 그 친구라고 생각하고 파이팅 넘치게 뭐 했던 자극을 했다거나 했던 걸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직접 그때 상황 네네, 말씀하시니까 네. 예. 야, 세미야, 야, 너 잘했어. 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렇게 인지도가 없고, 또 그만큼, 그쪽도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안 주는 건 당연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는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이게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너희는 지금 최선의 활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 단체가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긍정적인 작용할 거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여를 했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크게 본다면 생명보험은 흔히 생각하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보험이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한 사태에 대비해서 우연한 사고의 재산이나 신체의 손해를 다루는 보험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생명보험은 특히 만기가 없고 이렇게 실비 보장이 잘 없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고 또 이렇게 실비 보장이 된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RC 리스크 컨설턴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 RC들을 새로 리크루팅하는 새로운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라는 측면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인센티브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을 지금 전직 회사에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점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높이 평가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영업관리 직무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RC분들을 교육하고 채용하고 또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장 역할을 하려면 이 성과를 내고 규모를 늘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점이 통폐합되고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RC 채용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새로운 리크루팅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나 그 내용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무이고 역할이고 어떤 채용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나 덧붙여. 저는 지금 취업 컨설턴트거든요. 나이는 밝혀야 되나? 하여튼 뭐 40대 뭐 중반.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 뭐 15년, 그전엔 대기업 인사팀에 있었고 지금 이 분야에서 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저를 좀 스카우트하고 싶어요. 저 한번 설득해 보세요. 컨설팅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직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특히 생각은 없는데. 지금 혹시 그러면 다니시던 회사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만족하는 부분 있으시겠지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제 직업이. 혹시 수입도 좋고. 네. 혹시 그럼 회사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자신 있는 거 뭐 강의도 잘하고 있고 뭐 글도 잘 쓰고.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자소서 컨설턴트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혹시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컨설팅 해주십니까? 뭐 많을 때는 뭐 100명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최근에 또 회사를 차렸고 또 최근에 회사를 차렸다고요? 최근에 회사를 차렸고 또 흔히 지금 뭐 컨설턴트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흔히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유명하신 분도 저희가 스카웃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철강 회사에서 일하시던 조모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뭐 면접이나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런 인적 자원을 갖췄지만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많은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턴트 분께서 지금 많은 자소서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또 지금 한 달에 100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대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 분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주신다면 그만큼 저희가 많은 수익과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지점장을 지원한 사람들한테 나를 한번 스카우트 해봐라. 스카웃미잖아요. 삼성이 좀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직무와 관련해서 나를 스카우트해라 그러면서 상황도 준 거죠. 나는 취업 컨설턴트로서 안정적인데 내가 왜 RC를 해야 되는지 스카우트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또 질문도 또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 컨설턴트로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한 그 결과가 돼버려서 그게 이제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RC를 리크루팅하는 방법을 아까 이제 얘기하시다가 끊으셨잖아요. 그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설명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다른 전직 회사보다 막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매력에 끌리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 있는 RC분을 이제 스카우팅 할 때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갖고 있는 고민과 앞으로의 좀 더 대우받고 싶다는 그런 고민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영업 관리자의 직무로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원자의 인간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인간적인 매력은 약간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는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욱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저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해도 그에 따라서 제 감정을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좀 더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 인간적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는 잘 안 내실 것 같은데 면접을 보면서 말이 평상시보다는 뭐 조금 빨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월등히 빨라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내성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의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업과의 직무뿐만 아니라 어느 직무에 가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는 저희 특기인 피아노 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피아노 치기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평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악복 없이도 이렇게 듣고서만 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흔히 연주하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도 저 혼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면접 상황에서 말이 빨라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를 거기서 우리 지원자가 답변을 뭐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 그런 질문의 연장선상으로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물어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뭐 피아노 연주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뭐 나름 잘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좀 더 그 스트레스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스트레스를 오히려 자기의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좀 더 승부욕을 자극하는 좀 적극적으로 그걸 얘기했다면 좀 더 영업인으로서 적합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제 도덕적 해이나 이제 역선택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서 블랙 컨슈머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나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심사와 그리고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사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우리 지원자 지점의 RC들이 신규 계약했던 다양한 그 보험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계속해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 지원자는 지점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일단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업 관리자로서 이제 단체적인 교육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두 분의 실수가 아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러실 때는 분명히 지금 저희 지점 내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거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업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직원 교육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지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보험 심사가 거부됐을 때 우리 지점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를 물어봤었거든요. 지원자는 좀 안타깝게도 다소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겠다. 물론 중요하죠, 교육도. 하지만 정말로 이 지점의 그런 목표를 위해서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었어야 됐는데 단편적인 그러한 교육으로 얘기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본인이 외동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진실한 마음을 계속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어린 마음에 흔히 뭐 친구의 것을 약간 탐하거나 그랬을 때 흔히 듣는 소리가 너는 혼자 살아서 버릇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좀 더 고치기 위해서 제 행동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기를 썼던 게 아마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일회성인 기록이 아니라 오늘 하루마다 내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삼았던 게 제가 외동아들로서의 가질 수 있었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대표 인성을 진실성이라고 서류에서 좀 보여주셨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인간적인 매력을 강조하셔서 어떤 부분인지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외동아들로서의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본인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이어리를 계속 써오고 있다. 그것으로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질문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행동,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감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오늘 면접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말을 생각하고 온 게 있습니다. 긴장하면 지고 설레면 이길 수 있다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면서 많이 떨고 또 이렇게 말도 빨라지고 때로는 버벅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신입사원의 풋풋함처럼 그런 설렘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왜 서강원 씨를 뽑아야 되는지. 예, 전 자기소개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자의 인간적인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인간적인 매력은 스트레스 내성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의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제 도덕적 해이나 이제 역선택 때문에 서강원 씨와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동네 형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면접 스킬은 좀 있는 편이에요. 이런 훈련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장기술은 되게 많이 보이지만 네. 좀 뭔가 묵직하게 호감이 간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좀 열정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평가를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요. 네. A부터 F까지 어떤 등급 드리겠어요? 저는 C등급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굉장히 뭐 호감이 가는 친구는 맞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영업 관리자로 이 친구를 채용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이 미흡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꼽아야 될 이유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C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삼촌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직무 적합성이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네. 좋은 점수 못 얻을 것 같아요. 이 직무에 필요한 것 중에는 적극성이 있어요. 적극성은 뭐 공통 역량이 아니라 직무에 특히 이 직무에 예를 들면 뭐 아까 언더라이팅 뭐 이런 거 할 때 지점장님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내부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쪽에 가서 뭘 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았던 게 좀 제일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친구는 영업관리 말고 차라리 손해 사정일을 하든지 뭔가 좀 차분하게 좀 맡겨진 업무 그런 거는 적합하나 영업관리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냥 이거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갖게 한 거죠. 네. 다만 첫 소개에서 그 자소서에서 아쉬운 걸 이제 보완하려고는 노력은 하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C. C등급. 네. 네. 알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왜요? 네, 저도 같은 등급이거든요. 저도 C등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호감 있는 지원자고 네, 좋은 지원자이긴 하지만 이 영업관리 그 지점을 하나 통째로 맡기기에는 믿음이 안 갔습니다. 네. 네. 빨리 불러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광원 씨, 네, 모의 면접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동안 많은 면접 기회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또 전문적인 분들에게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가 또 어떠한 면이 부족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긴장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광원 씨 취업 준비하시면서 예. 궁금했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예.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큰 게 있는데 일단 취업을 준비하면은 이게 서류와 인적성 또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면접이 있는데 어떤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최종 면접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결과가 있던 적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제가 오늘 하는 면접 중에서 좀 최종 면접에서 약간
붙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태도나 그런 인성적인 측면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그 질문이 그 하나인가요? 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아마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는 내용이 총체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두 번째 질문 먼저.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면접에 관련된 건데 제가 그 영상에 소개된 거 말고 이제 체력이랑 또 리더십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자세를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역량의 적합성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그 세 개를 강조한 것은 좋으나 근거가 미흡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체력도 좋고 파이팅도 있고 리더십도 있잖아요. 본인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지원자가 그런 사람인지 알기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원자가 어느 정도로 체력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세계 철인 3종 경기에서 1등 했다. 그럼 느낌이 파고 오잖아요. 체력이 장난 아니겠다. 그 말은 뭐냐면 거창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성과와 본인이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등에 대한 표현법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나 진짜 리더십 있다. 진짜 있다. 그 진짜라는 말을 우린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 표현법을 좀 같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걸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거는 참 좋았어요. 이제 그 영업조직이란 구체성의 세계예요. 뭐든지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를 하고 지금 동래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아쉬웠어요. 뭐 한 40명 이러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몇 명이었어요 정확히 그때? 35명이었습니다. 35명 해야 되는데 한 40명.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감점 요소고요.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자세 제가 시켰잖아요. 되게 착한 형이나 친구가 그냥 나한테 조곤조곤 설득하는 건 느꼈지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릴까 아자 뭐 이런 걸 혹시 한 게 있냐. 근데 그 얘기하는 건 파이팅보다는 좀 어쨌든 차분한 설득 요 정도.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럴 때는 막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실제로 지점에서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자 막 그냥 난 할 수 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최종 면접에서 많이 탈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 말을 들으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랬을 것 같다라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삼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그 2%를 넘는 그 뭔가가 부족한 게 적극성이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1차 면접에서는 대부분 실무자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역량 관점에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최종 면접장 가면 이미 역량의 허들을 넘은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의욕이 넘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젊은이답다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좀 부족한, 뒷심이 약하다라는 게 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삼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점장이라는 자리는 경청을 또 잘해야 되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들을 때는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광원 씨 같은 경우는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 벌써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듣고 나서 좀 텀을 주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내 질문이 나가기 전에 이미 생각을 해서 여기 이제 답변이 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질문 끝나자마자 바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막내다움이에요. 조직의 이제 막내인데 리더야. 이거 참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 대신 리더로서 어떤 뭐 신중함이나 이런 거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막내로서의 아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미소가 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최종 면접관들도 괴로워요. 탈락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중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걸 막 찝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누군가 이 사람을 탈락시킨 이유를 인사팀에서 써내라 그러면 박지 않은 요 얘기만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박지 않다,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본인의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고 좀 그래요. 한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는 분의 면접 같았어요. 그거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선배님이시네요. 네네네. 네. 어쨌든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저는 강원 씨, 먼저 외적인 측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들어올 때 나갈 때까지 뭐 바르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네, 성의껏 그 마음을 이제 다해서 하는 게 좀 느껴졌고요. 그런데 이제 긴장이 참 생각보다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소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친근감 있게 인간적으로 다가간다고 하셨는데 미소가 전혀 없어서 사실 경직되어 있는 이 얼굴로 뭐 고객을 대하거나 아니면 그 RC들을 관리할 때 정말 이걸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외동아들로서 본인의 관리 능력을 했는데 그 일기를 쓰는 건 참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그걸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를 여쭤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혼자 그 마음을 다지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의도한 그런 질문에 다른 답변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과거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다. 뭐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굳이 과거에 있었던 걸 지금이 아닌데 그거 과거 걸 끄집어내면서 또 다시 한번 내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점 요인으로도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긴장하셔서 말이 좀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는 좀 괜찮아요? 속도가? 네, 평소에는 좀 많이 느린 편입니다. 느린 편이에요? 네. 안타까운 게 그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은 1박 2일 합숙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앞에 개인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긴장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팀 빌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잘하면 앞에는 다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게 저는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말 속도를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던지 대화를 할 때 사람의 어떤 눈이나 어떤 반응을 좀 살피면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본인이 준비한 말이나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동자 움직임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말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보완이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원 씨, 저희가 조금 많은 얘기들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사기 이렇게 또 처지지 마시고 또 으쌰으쌰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장차 또 지점장 하실 분이기 때문에 네, 힘내시고 취업 준비 지치지 마시고 계속 하셔서 좋은 회사에 원하시는 회사에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